여러분, 혹시 한글이 단순한 문자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 교수님의 도전이 교육계를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글 한자가 학생들의 인생을 바꾼 기적의 순간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눈물과 감동, 그리고 교육계의 판도를 흔든 대담한 선택의 순간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놀라운 변화를 확인해보세요. 아직도 그 순간이 또렷하게 기억나요. 모든 게 바뀌게 된 그 순간이요. 그날은 푸단대학교 제 사무실이 어수선했던 늦은 오후였어요.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졌고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연구 자료들 위로 금빛 무늬가 비치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학생들이 바삐 지나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복도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딴 데 가 있었어요. 받은 편지함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보고서 때문이었죠. 아무 말 없이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 있었어요. 열까 말까 망설였어요. 또 하나의 논문이겠지 뭐. 매일 보는 보고서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다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또 궁금증이 이겨버렸어요. 항상 그랬죠. 딱 한 번만 본다, 혼잣말을 하면서 파일을 클릭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보고서였고 저자는 이민아 교수님이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았어요. 실력 있고 대담한 연구 방법으로도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처음 몇 줄을 읽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문장 하나하나에 심장이 빨라졌죠. 이민아 교수님은 싱가포르의 성인 중국어 화자들 사이에서 문해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했어요.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글이었어요. 한국의 문자. 순간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몇 번 깜빡였어요. 한글이라고? 중국의 문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년간 애써왔던 제 입장에선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건물을 세웠고 첨단 기술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천만 명이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어요. 특히 시골 마을이나 소수민족 공동체에서는 더 심각했죠. 그들은 마치 그림자 속에 갇힌 듯 우리 문자 체계의 복잡함에 눌려 있었어요. 저는 늘 한자가 우리 문화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믿어왔어요. 아름답고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문자니까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문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한글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의심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 동료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외국의 문자를 우리 문제 해결에 쓰다니요? 말도 안 되고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고서의 데이터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싱가포르는 확실한 성과를 냈어요. 반박할 수 없었죠. 의자에 몸을 기대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깥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금빛 무늬는 어느새 회색 그림자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복도엔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어요. 그때 오랜만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 안에서 솟구쳤어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간절함이었어요. 다시는 외면할 수 없겠다는 마음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새 이메일을 열었어요.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민아 교수님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교수님의 보고서를 읽었고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위험하지만 마치 저를 부르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올까? 황혼이 깔린 그 순간 정답은 없었어요. 오직 수많은 질문들과 아주 작은 희망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어쩐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란 걸요.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가능성과 의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 무렵 결국 뒤척이다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아침도 거른 채 저는 다시 푸단대학교 제 조그마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그 신비로운 문자 한글을 더 알아보고 싶어서요. 컴퓨터 전원을 켜자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저는 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몇 분도 안 돼서 화면은 알록달록한 그림과 도표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화면에 바짝 다가가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봤어요. 간단하면서도 세련된 그 모양들 단 24개의 글자만 있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며 고생했던 저로서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너무 쉬워 보였거든요. 더 집중해서 읽어보니까 한글은 말할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을 가만히 만지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따라해봤어요. 신기한 감탄이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한글을 만든 사람은 정말 천재였던 거예요. 흥분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그간의 의심을 밀어냈어요. 그런데 곧 현실이 저를 다시 끌어당겼어요. 제 동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섰어요. 그래도 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연구팀을 회의실에 모았어요. 햇빛이 잘 드는 그 작은 방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앞에 섰고 심장은 두근두근 말을 꺼내는 것조차 떨렸어요. 제가 새롭게 알아낸 걸 설명하기 시작했죠. 가장 나이 많은 연구원이자 팀의 어른인 왕 박사님은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그리고 결국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엘라라 교수,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목소리는 냉정하고 날카로웠어요. 한자를 버리고 한국 문자를 쓰겠다고요? 그건 조상과 문화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찔렸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박사님의 걱정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게 뭔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거잖아요. 아직도 수천만 명이 문맹 상태예요. 어쩌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가 된 거 아닐까요? 왕 박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깊이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엔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전통이란 건 그렇게 쉽게 버리는 게 아닙니다. 엘라라 교수.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어요. 긴장감이 팽팽했죠. 그때 조용히 한 손이 올라갔어요. 젊은 연구원이었던 메이링이었어요.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전 박사님 생각과 달라요. 메이링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한글이 배우기 쉽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럴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메이링이 말한 건 제가 하고 싶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젊은 연구원들도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속삭이며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나이 많은 연구원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들의 분노가 은근히 느껴졌어요. 팀 안에서도 전통과 혁신 사이의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을 꺼냈어요. 제가 우리 언어를 버리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작게 조심스럽게 실험부터 시작해보죠. 진짜 효과가 있는지. 왕 박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메이링이 급히 저를 따라왔어요. 한 교수님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저는 교수님의 생각에 정말 동의해요. 뭔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감사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았어요. 고마워요, 메이링. 앞으로 쉽지는 않을 거예요. 메이링은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해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으며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걸 발견했어요. 아주 강력한 가능성 하나를요. 이제 그 가능성을 증명할 차례였어요. 시범 수업 첫날 마치 조용한 전쟁터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교실 앞에 선 저는 손에 쥔 노트를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눈앞에는 1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다들 시선을 피하거나 팔짱을 낀 채 무표정이었어요. 기대하는 얼굴은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궁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대부분은 피곤해 보였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짜증이 나 있었어요. 그중 한 여자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은 이미 여러 번 실망을 겪었던 아이들이었어요. 학교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요. 그 무게가 공기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안개처럼 교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억지로라도 밝은 목소리를 내보려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냥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 침묵을 모른 척하면서요. 이번엔 좀 색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상호작용도 있고 색감도 풍부하고 속도도 빠른 새로운 학습법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질문도 없고 반응도 없고. 한 남학생은 아예 하품을 크게 하더니 등을 젖히고 창밖만 바라보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 앉아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실수였던 걸까요? 혹시 그들이 맞았던 걸까요? 어떤 학생은 진짜로 변화시킬 수 없는 걸까요? 그날 밤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했어요. 수업 자료, 커리큘럼, 접근 방식 하나하나 다 다시 검토했어요.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조용히 속삭이며 자책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주차장에 들어왔고 짙은 자주색 코트를 입은 여성이 단단한 걸음으로 내렸어요. 짧은 검은 머리가 걸을 때마다 살짝살짝 튀었고요. 그분은 난징대학교의 지수 최 교수님이셨어요. 저랑은 온라인으로만 몇 번 얘기 나눴던 분이었는데요. 구식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되찾게 해준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ELARA 교수님이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수업 한번 볼게요. 솔직히 좀 민망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더 봐야죠.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조용히 교실 뒤쪽에 앉으셨어요. 같은 학생들 여전히 지친 표정.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교수님은 아무 비판 없이 그저 물으셨어요. 쉬는 시간엔 학생들이 뭐해요? 순간 멍했어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영상 봐요. 어떤 영상? 거의 다 한국 드라마나 K-팝 뮤직 비디오요. 말하면서도 저도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교수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예요. 뭐가요? 교수님이 살짝 몸을 숙이며 마치 비밀을 말하듯 속삭였어요. 얘네가 이미 좋아하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드라마나 노래를 학습 도구로 바꾸는 거죠. 그걸로 중국어를 가르치라고요? 저는 망설였어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결이에요. 아이들이 집중하는 그 콘텐츠로 접근하면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팀에 공유했을 때도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선생님은 웃음을 터뜨렸고 한 분은 비꼬듯 말했어요. 여기 팬클럽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결국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그 다음 주 우리는 짧은 한국 드라마 대사를 중국어로 번역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역할극을 시켜봤죠. 처음엔 다들 눈을 굴리며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그 무표정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던 그 여자아이가 자원했어요. 그리고는 대사를 감정을 담아서 읽었죠. 창밖만 보던 그 남학생은 까칠한 아버지 역할을 맡고 나선 진심으로 웃었어요. 정말로 웃었어요. 우린 인기 있는 K-팝 노래 하나를 틀었고 가사를 번역하게 했어요. 아이들은 노래를 흥얼거렸고 심지어 서로 틀린 걸 잡아주기도 했어요.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좀 더 가볍고 따뜻하고 살아있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어요. 아직도 마음을 닫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틈으로 희망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수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우리 길을 찾은 걸지도 몰라요. 실패하고 있던 게 아니라 이제야 진짜 시작한 걸지도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요. 저항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다른 모습으로 변했을 뿐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갑고 적막했던 교실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잡음만 흘러나오던 라디오가 갑자기 또렷한 음악을 틀기 시작한 것처럼요. 생기가 돌았고 공기 속에 뭔가 들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예전엔 저를 쳐다보지도 않던 학생들이 이제는 의자 끝에 바짝 몸을 내밀고는 반짝이는 눈으로 수업에 집중했어요. 활동 사이사이엔 서로 속삭이며 웃고 쉬는 시간에도 밖으로 뛰쳐나가기는커녕 교실에 남아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칠판 한쪽엔 누가 적어놨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K-팝 그룹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블랙핑크, 엑소, 그리고 당연히 BTS도 있었고요. 우리는 매 수업을 작은 공연처럼 만들었어요. 아이들은 좋아하는 드라마 장면을 연기했고 한글로 번역된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했어요. 심지어 아이돌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화를 그려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재미있었고 낯설었고 무엇보다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든 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류젠밍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죠. 그는 이 그룹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거의 70이 다 된 분이었고 오랜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가진 분이었어요. 항상 교실 맨 뒤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계셨고요. 다른 학생들이 웃거나 박수를 칠 때도 그는 그저 묵묵히 바라만 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으로요. 그날 아침 저는 한글로 적힌 K-팝 그룹 이름이 담긴 워크시트를 나눠줬어요. 평소처럼 그냥 밀쳐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분은 종이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에 바짝 붙이고는 입술을 움직이며 우리가 배운 소리와 모양을 하나하나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흘렀고 교실 안은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들더라고요. 엘라라.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제 심장이 벌떡 뛰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그분은 일어서며 손가락으로 굵게 인쇄된 세 글자를 짚었어요. BTS. 한번 멈췄다가 이번엔 한글로 소리를 내셨어요. BTS. 그 순간 눈을 껌뻑이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난 평생 글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이 메인 듯 소리가 자꾸 갈라졌어요. 중국어든 뭐든 다 못 읽을 줄만 알았는데 지금 이걸 내가 읽었네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장난 많던 학생들조차 굳어 있었고요. 류젠밍 씨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아 얼굴을 닦았어요. 저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순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마치 어딘가에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그날 오후 왕 박사님이 학교 안뜰 쪽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변화는 위험하다고, 이런 학생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그렇게 믿고 계셨죠. 근데 그날 창밖으로 학생들이 아이돌 인터뷰 번역본을 보고 깔깔 웃는 걸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용히 옆에 다가갔어요. 박사님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말씀하셨어요. 류젠밍 씨가 읽는 걸 봤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정적이 흐르고 박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엔 아주 낮은 목소리였어요. 우린 이웃나라를 너무 얕봤는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진실은 이미 너무 또렷했어요. 학생들의 웃음 속에, 칠판에 적힌 글자들 속에, 그리고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류젠밍 씨의 목소리 속에 있었어요. 변화는 왔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3주째가 되니까 모든 게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꿈이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글부터 시작했어요. 간단하고 구조가 뚜렷했거든요. 블록처럼 생긴 그 글자들이 아이들 눈에는 이해가 잘 됐어요. 소리를 내는 방식도 빠르게 익혔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 이상하면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한자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됐어요. 한자는 훨씬 어렵잖아요. 글자도 복잡하고 뜻도 추상적이고. 그런데 마치 아이들 뇌에 사다리 하나가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한글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이제는 한자 획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닿을 수 있게 된 거죠. 예전엔 글자만 보면 겁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빠르게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창가 쪽에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메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엘라라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요. 이 한자요, 어제 배운 한국어 단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녀가 가리킨 글자를 봤는데요, 맞았어요. 그 순간 교실이 한바탕 들썩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다가와서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걸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같았어요. 착, 착, 착. 우리는 그때부터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진도, 질문, 시험 결과까지.
데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엔 책만 봐도 고개를 돌리던 아이들이 이젠 또래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저 존재조차 몰랐던 길 하나를 보여줬을 뿐인데 말이에요. 그 변화는 금방 우리 교실 바깥까지 번져갔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구경을 왔고 기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교육청에서 나온 공무원 몇 명도 들렀어요. 처음엔 팔짱을 낀 채 말없이 교실 뒤쪽에 서 있었죠. 표정도 딱딱했고요. 하지만 유젠밍 씨가 한글로 문단 하나를 또박또박 읽는 영상을 보고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했어요. 그동안의 연구자료, 차트, 영상, 인터뷰 전부 하나로 정리해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국 교육부에 면담 요청을 넣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냥 한 명의 선생님일 뿐이니까요. 그것도 이 나라의 손님일 뿐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우리가 발견한 건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을 일이 아니었어요. 면담 당일 제일 좋은 정장을 입고 교육부 건물 앞에 섰어요. 두 손으로 파일을 꼭 끌어안은 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높은 천장, 차가운 벽, 새종이 냄새와 광택낸 나무 가구의 향이 뒤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고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 뒤쪽에는 6명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왕 박사님도 계셨고요. 저를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이야기부터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류젠밍 씨가 한글로 BTS를 읽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보여드렸고, 매일 한자 한글 비교 노트도 펼쳐 보였어요. 한국 문화가 중국 교육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쇠가 되어주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 잠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 공무원이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어요. 이 방법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믿나요?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직접 봤어요. 그 공무원은 손에 쥔 펜을 책상에 툭툭 두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건 많은 걸 바꿔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게 승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거절도 아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떨림도 있었지만 희망도 함께였어요. 그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K-팝 노래 하나가 이제는 교육부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교육부의 답변은 예상보다 빨리 왔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던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제가 만든 방식을 위험하다고 했어요. 국가적 자긍심을 약화시킨다고 했고요. 어떤 공무원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교육이 아니라 문화적 항복입니다.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게 한글로 나눴던 웃음, 희망이 피어나던 그 순간들 모두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논리와 비난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한국적이지 않냐를 묻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아파트 거실에 앉아 종이들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근데 자꾸만 물속에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었던 걸까? 그때 문득 유젠밍 씨가 떠올랐어요. 태블릿을 꺼내서 그때 찍어놨던 영상을 다시 열었어요. 그가 또렷하게 서서 한글로 BTS를 읽고 있었죠. 반짝이는 눈으로요.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봤어요. 그 순간은 한국 때문이 아니었어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움직였어요. 교육부에 면담을 또 요청했어요. 시간도 많이 들였고 왕 박사님의 도움도 여러 번 받았어요.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만나주기로 했어요. 이번엔 차트도 통계도 안 들고 갔어요. 제가 데려간 건 사람이었어요. 류젠밍 씨가 깔끔한 재킷을 입고 함께 왔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메이는 자기 노트를 가져왔고 거기엔 한글 옆에 또박또박 적은 한자들이 가득했어요. 한때는 매주 수업을 빼먹던 청년 두이가 이젠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한 사람씩 나와서 단지 공부 이야기가 아닌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믿게 된 그 마음에 대해서요. 그리고 저도 말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중국 문화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는 일이라고요. 한글은 그저 성냥개비였고 그 불꽃은 그 불은 학생들 안에 있었던 거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왔어요. 공무원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이 내려졌어요.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락했어요. 시골 지역 몇 곳에서만 엄격한 조건 하에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바랐던 전면 허용은 아니었지만 그건 분명 시작이었어요. 저는 팀원들 앞에 서서 공식 문서를 읽어줬어요. 그 순간 환호성이 터졌어요. 류젠밍 씨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메이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왕 박사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날 밤 저는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혼자 걸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어요. 우리는 결국 해냈어요. 오랫동안 꽁꽁 닫혀있던 문 하나를 드디어 열어젖혔어요.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로운 지평이 펼쳐졌어요. 글을 읽고 쓰는 일이 이제는 일부만의 것이 아니라 배움이 즐겁고 국경이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보였어요. 저는 아직도 어딘가에 있을 수많은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소년, 소녀, 할머니, 노동자, 그리고 꿈꾸는 사람들. 누군가 그들을 믿어주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갈 거예요. 이건 단순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건 움직임이었어요. 변화의 시작이었죠. 제 이름은 엘라라 한교수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겨우 첫걸음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